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얘기하죠. 아, 그 얘기 한번 이재명 해보겠습니다. 국회- 예. 이제 네. 그걸 이제 정부가 테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이제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 네, 1호 사건. 뭐 어떻게 뭐가 달라지게 되는 아니 건지 좀 그러니까 말씀해 이제 주시죠. 테러니 아니냐. 테러죠. 왜 테러냐면 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에요.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국회의원을 해치면 예.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한 겁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은 마음에 안 들지만 이준석도 헌법기관이에요. 해치면 안 돼요. 예. 네. 뭐 제명하거나 해야지. 나경원도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도 헌법기관입니다. 예. 두 번째는 당시 이재명 대표는 유력 대선 주자였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이대 내란 때도 그랬는데 국민이 참정권을 통해서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유력 대선 주자를 해치는 행위는 그럼 이거는 테러죠. 그러니까 국가기관 헌법 권능, 주권자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테러 행위예요. 국가정보원에서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명백한 테러 행위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총리실에서 이걸 다뤄야 돼요. 국무조정실장이 있습니다. 네. 유나무게라고. 예. 이 사람은 국무조정실에서 쭉 성장했던 직업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의견을 낸 거예요. 네. 테러 아니다. 예. 이거 최초 보도입니다. 네. 그래요. 네, 테러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테러 아니냐? 다시 한번 누구? 윤창렬이라고 국무조정실장 있잖아요. 지난번에 아, 그 예. 중수청 문제 가지고도 사고 치고 그랬던 네. 나 아무것도 몰라요 했던 사람 있어요. 예. 지금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댄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자문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다. 그래서 국가정보에서 재론을 요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법을 들여다보고 봐라. 논리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재차 요구한 다음에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거예요. 아하.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그 중수청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고 네. 갑자기 정치적 쟁점으로 됐던 정부 입법안도 국무조정실장이 자문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7차례인가 걸쳐서 반복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놀랍게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였어요. 어허. 내용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그 금요일 만찬 자리 뭐 이럴 때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게 말이 됩니까? 내용을 모르면 책임 있는 사람이 예. 정부 입법을 발표할 수 없죠. 자기가 대표였거든요. 그럼요. 내용을 모르면 공부해야죠. 예. 내용을 모르면 묻고 따져야죠. 예. 아니 이번에 테러 지정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이 정말 유감스러웠어요. 아니, 그럼 잘 모르면 묻고 잘 모르면 공부해야죠. 그냥 자문 변호사라는 게 법적 기구도 아닌데 누구한테 네. 그 사람이 정말 뭐 예를 들어 테러 문제 전문가인가 네. 아니면 그 국무조정실을 대한민국의 국무조정 활동을 자문할 정도로 뭐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도 의문이지만 그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퉁쳐버리는 이 중요한 테러 현안을 저는요 이것만이 테러가 아니라 이를테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도 굉장히 주목하던데 뭐 대학원생이라는 사람들이 무인기를 날렸잖아요. 네. 그 뒤에 배경에는 정보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테러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북한에다 한 거니까 테러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뭐 전쟁 도발 행위잖아요. 그럼요. 북한이 대응하면 어떻게 되죠? 국민들은 어떻게 되죠? 난리 나지. 국민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죠? 국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되죠? 대테러 활동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과 국정원과 경찰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으로 보내는 무인기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방공망에서 포착하지 못하고 특히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가 일개 대학원생이 아니라 뒤에 정보사가 자리하고 있고 이러면 국가기관이 테러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지 네. 시스템을 두텁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국무조정실은 좀 아쉬워요. 근데 뭐 하는 거냐고 묻고 싶어요. 아니 국가 테러로 이제 지정이 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윤창렬 씨, 네네, 현재 네, 국무조정실장. 네네. 그래서 예. 좀 시간이 더디 걸린 겁니다. 아이고야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뭐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을 지냈고 네네.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지냈고 또 1차장을 지냈어요. 네, 국무조정실에서 잔뼈가 굵은 직업 공무원 출신. 근데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누가 봐도 그 다음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미적됐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이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예.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네. 근데 지금 저는 일종의 공직기강이랄까 직업 공무원들이 정권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방송 끝나고 국회에서 토론회에 참석할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김진애 위원장, 네네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는 토론회였어요. 네. 그 자리에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그 공무원 한 2급쯤 될 것 같은데 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공무원의 발언이 이런 겁니다. 국가 정책은 그야말로 백년지 대계인데 정치인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 사람의 워딩입니다. 네. 예전 정치 세력은 중도로 확장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지지자들에게 포섭돼서 다들 극자 극우의 길을 치닫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떤 정권이 되느냐에 따라서 건축 정책도 왔다 갔다 한다. 예. 우리들이 집행을 못 하겠다.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부터라도 좀 합리적인 안을 내와라. 야, 쥐들이 지금 선출 권력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극자 정부예요? 공무원은 그러면 시민사회든 정치인들이든 당신들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맞춰오면 그건 당신들이 채택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놀라운 발언이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국회였어요. 국회에서 그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상황이었어요. 야. 건방의 하늘을 찌른다는 게 그런 대목이거든요. 아니 자기들이 집권한 게 아닌데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 2급 정도가 그 정도면 네. 다른 공무원들 오죽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검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정권 초기여서 바짝 엎드려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공직기강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잡아가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무원들 정말 믿으면 안 된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이재명 정부에서 잘 지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경찰만 해도요. 저도 어제 아니 이렇게 자꾸 김용민 TV에 나와서 고자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어제 충격적인 일이야. 저 개인적으로는 예. 저 이란 대사관 앞에 갔었어요. 이란 대사관. 이란 학살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가슴 아파가지고 저희 단체에서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예. 정보 경찰들이 잔뜩 나왔더라고요. 정보과 형사들이. 왜? 아니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어요. 기자회견은 자기네 비즈니스가 아닌데, 네. 근데 공간 앞이니까 뭐 어쩌고 뭐 교통 흐름, 교통에서 얘기하지. 네. 그러더니 절로 가라는 거예요. 절로 가라는 게 어느 주차 코너 한 구석에서 하라는 거예요. 대사관 네. 근처에서 좀 떨어진데. 네. 그래서 우리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했더니 막 몸으로 밀치더라고요. 아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 놀랐어요. 그래서 용산 경찰서인데 이 사람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었잖아요. 네. 그게 몸에 뱄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네. 몸으로 밀치는 건 경비 경찰이 하는 일인데 네. 정보 경찰은 흔히 대화 경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왜 이럴까? 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변화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정보 경찰 재편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유재성 씨라고 대행이 네.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광역 그러니까 지방 경찰청 단위로 좀 묶었던 걸 일선으로 정보 경찰을 다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의심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정보 경찰은 제가 정보 경찰에 대한 스터디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쓸데없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정보 경찰이에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 인천공항에 마약이 들어온다라는 정보를 예. 정보과 형사들이 다루지 않아요. 이 중요한 정보를. 글쎄. 테러가 있을 것 같다. 예. 가덕도에서 어떤 그 어둠의 세력의 사주를 받은 이상한 광인이 유력 정치인을 해칠 것 같다라는 정보는 정보과에서 안 다뤄요. 그거는 형사에서 다루는 겁니다. 정보가 다루는 건 세평 이런 것만 다루는 거예요.
근데 세평 이런 거는 인터넷 보면 다 나오거든요. 글쎄. 대통령 1인만을 위한 건데 대통령 1인도 제대로 위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수천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란 대사관 앞에서 정보 경찰이 기자회견 못하게 막는 건 정보 경찰의 이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거. 서장님 우리도 열심히 일해요. 예. 뭐 청장님 우리 잘하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노이즈 마케팅입니까? 전 모르겠어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말다툼을 이렇게 하니까 한참 뒤에 계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네. 그럼 요 옆자리 가서 하래. 그래서 거기 옆자리 가서 했죠. 예. 그럼 진짜 그러지. 예. 아니 진짜 정말 저는 경찰 행정을 좀 아는 입장에서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게 뭐냐면 예.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기강회의인 겁니다. 기강회의.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정확하게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그러기 전에 당신이 먼저 신분을 정확히 밝혀라. 징표를 제시하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률적 근거를 설명해라. 글쎄. 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 교통 흐름을 방해한대요. 네. 왜 인도 방해? 위에서 하는데도 아니 인도가 아니라 거기는 보차도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저 주차 구역 표시를 해놔가지고 대사관에서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건 교통경찰하고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교통경찰이 현장에 없고 정보경찰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보경찰의 전성시대를 다시 알고 싶은 건가? 최근에 인력 개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예.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봉욱수석 뭐 그다음에 잘못하면 저 강선우가 장관 될 뻔했잖아요. 아니 뭐 여러 사람들 그 하나하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 6개월 넘어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공직기강이 이 공직기강 해이해질 수 있다. 아니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그립력이 높은데 네. 그립. 예? 아니요. 근데 굉장히 대통령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통령은 굉장히 열심히 고군분투하나 네. 대통령이 볼 수 있는 사물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눈이 되어 주는 게 이를테면 장관들이고 어쩌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무인기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질타하잖아요. 왜 네. 질타하냐면 예.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젊은이 둘이 그것도 윤석열 내란 세력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정보사와 함께 그런 걸 만약 날렸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카메라 성능도 엉망진창이었다며요. 구글 맵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보사가? 정보사가 끊임없이 그 친구들한테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예. 돈을. 그러니까 공작비를 줬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실 앞에서 한규백 국방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가 다였어요. 아하. 그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예. 그냥 쌈박한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되죠. 제가 알아봤더니 이런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보사 요원들 한 20명 정도 사법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조직 해체를 해야 될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대통령님이 걱정하시는 건 물론이고 정말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단단히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이제 와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언론 보도 다 나간 상황에서. 아이고야 큰일이네.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긴장해야 된다. 특히 네. 대통령 지지율이 예. 그래서 계속 60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뭐 코스피도 그렇고 예. 와 외교 같은 거 보면 놀라워요. 막 중국 갔다가 뭐 일본에 나라에 갔다가 또 이탈리아 총리도 어느새 와 있고 막 그 사람 상당히 극우인데 또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예쁘게 셀카도 찍고 뭐 이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성과들은 많은데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무너지면 안 되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잘하는데 그 밑에 하부 조직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또 기강회의로 지금 할 일도 안 하고 말이죠. 적당히 눈속임으로 이렇게 공직을 이 귀중한 공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근데 거죠. 감사원장이 바뀌었으니까 네. 감사원에서도 예. 정말 평소 열심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쟁점화된 사건들 말고 네. 정말 공직기강이란 네 글자 확인하면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제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너무 심하게 놀고 있지는 않은지 네. 그다음에 국정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년 네. 동안은 이재명 정부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가야 돼요. 예. 공직자들의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엉뚱함 돼서 뭐 딴소리 하고 있거나 엉뚱한 데서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일상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네.